자, 이번에는 좀 저희가 방송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네. 압축적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상용화 단계로 봤을 때 지금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글로벌 리더, 솔직하게 어디가 좀 괜찮다 혹은 앞서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구글의 웨이모가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로 무인 자율주행 거리만 놓고 본다면 160만 킬로로 현재 전 세계 최장 거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물론 크루즈가 앞서 로보택시 사업을 철수했지만 이미 350만 킬로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 다음으로 구글이 이제 160만으로 따라가고 있었는데 크루즈는 로보택시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그 뒤에 바이두가 150만 정도 킬로미터 정도로 이제 따라는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앞으로도 7조 원 정도 웨이모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자금적으로도 탄탄하고 운영도 웨이모 원이라는 자체 앱으로 실제 일반 실증 사업이지만 임시운행 허가 기반에서 실증 사업이지만 이미 시민들이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장 상용화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실제 웨이모가 이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의 영역에서는 리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확실히 웨이모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에 투자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자율주행 하면 시장에서 가장 이야기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비전 기반이잖아요. 요 점을 조금 더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전 기반의 로보택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사실은 자동차 제조사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논리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뇌로 판단해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카메라를 보고 딥러닝으로 판단한다는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레벨 2까지만 보여줬고 레벨 3 이상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미국에서 테슬라를 탔었는데 실제 차량이 이제 굉장히 레벨 2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 3 이상을 아직은 보여준 적이 없고요. 위 로봇 행사에서 물론 보여주긴 했었지만 그건 아직은 컨셉 수준이라고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레벨 2 사고의 이미 90%를 테슬라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90%의 에이다스 사고가 테슬라 때문이니까요. 근데 실제 자율차의 사고는 예전에 보면 우버가 자율차 사업을 하다가 전 세계 최초로 자율차에 의한 사망 사고를 냈죠. 그리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가 이번에 인명사고를 냈고 여러 가지 이슈로 로보택시 사업을 철수했죠. 실제 그만큼 인명사고나 하나의 사고로 이제 제조사, 즉 자율차 제조사의 그 성패가 이제 좌우될 만큼 굉장히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제 아직 비전으로만 판단을 한다. 충분한 안전성이 없지만 어쨌든 딥러닝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서 판단을 한다 하는 건 조금 리스키하다고 하고요. 실제 라이다를 쓰는 업체가 전 세계 자율주행 업체 중에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의 기업이 실제 뭐 가격 효율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라이다를 쓰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영상이나 뭐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웨이모나 크루즈 차량을 보면 그 루프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라이다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게 128채널 라이다라고 해서 대당 1억 원이 넘고 300m 앞까지 좀 볼 수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운전할 때 300m 앞을 저도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충분한 안전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고만으로 제조사의 운명까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비전 기술로만 하는 것은 아직 차량 제조사 출신의 입장에서 조금 리스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90% 이상이 라이다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답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산업적으로 봤을 때나 저희는 또 방송이 방송이니만큼 투자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익으로 회수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일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에 투자하실 때 꼭 이 점은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도 장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좀 다음 장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의 성격에 맞게 투자 관점에서 자율주행 업체를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를 해서 세 가지를 좀 손꼽아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연 법 없이는 적용할 수 없는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법을 마련하면서 가는 업체인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원래 신기술이 적용되기 힘듭니다. 우리가 에어백 지금 완전히 상용화되어 있죠. 에어백 없는 차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에어백이 상용화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자동 변속기, 우리나라의 자동 변속기 선택률이 98%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98%라고 하는데 이 98%의 자동 변속기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원래 이 법 없이는 자동차 산업은 적용되기 힘듭니다. 레벨 3 이상의 자율차 법규도 제정되는데 5년이 걸렸고 레벨 4 법규는 현재 10년에 걸려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실제 테슬라가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트럼프의 이제 4천억의 자금 지원을 했고 실제 규제 철폐를 추구하는 정부 효율화부의 수장으로 나섰죠. 그게 그만큼 자동차 산업이나 자율차 산업에서 있어서는 이 법과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이거를 어느 정도 마련을 해가면서 가고 있냐를 첫 번째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계획과 네트워크가 있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웨이모가 현재 다니는 5세대 자율주행 택시의 가격은 약 15만 달러, 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모는 이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현대차와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바이두와 포니 AI는 차량 제조사와 협업해서 가격을 4천에서 6천만 원까지 레벨 4 자율주행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고요. 위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연구소는 미국에서 운영하지만 생산 거점은 중국에 유지하면서 원가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을 구축해서 활용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벤츠와 BMW도 레벨 3가 팔리지 않은 이유가 현재 옵션 가격이 700에서 900만 원입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 60km 이하에서만 작동하는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원가적인 측면을 떨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상용화 되거나 실제 투자적 가치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계획이나 네트워크가 있는지가 두 번째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켜봐야 될 세 번째 포인트는 개화 전까지 생존이 가능한 업체인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를 해서 회수를 하려고 하면 실제 살아남아 있어야겠죠. 구글은 앞으로 웨이모에 7조 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투자 금액이 17조 원인데 앞으로 24조, 엄청난 금액을 계속해서 투자 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정부는 정말 이제는 될 놈만 키운다라고 해서 BYD에 직접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직접 지원금이 3천억이었는데 22년에 3조 2천억을 줬더라고요. 그만큼 실제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이러한 자금의 출처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제 정부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정부주도 실증 사업이 있는 곳들에서 하고 있는지 실제 앞서 첫 번째 포인트랑 좀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추후 매출한 성장 가능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있는지 웨이모가 돈이 없어서 일본을 진출하는 게 아니라 실제 RHD, 그러니까 일본은 방향이 반대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방향인데 이러한 도로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서 실제 범용성을 가진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이제 일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위라이드가 싱가포르에 나가는 거, 포니에가 한국에 나가는 것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존이 가능하냐, 이 시장이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다. 생존 가능한 업체인지를 보는 게 세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포인트들도 많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뭐 포니 AI 같은 그런 새롭게 상장된 곳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유민상 CSO의 말씀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섹터 이렇게 듬뿍 담겼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자동차 아저씨로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자, 이렇게 설날 첫 번째 손님으로 한번 모셔봤는데요. 오늘 밤늦게까지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오토노머스 A2G의 유민상 CSO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박 웃음 아. 지으면서 지금 계속 보시면서 테슬라 주가만 좋으면 좋을 텐데.